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주민 발의안입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 발의안 결과에 주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캘리포니아주 주민 발의안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민 발의안들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발의안입니다. 주민 발의안 15번 어떤 발의안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주민 발의안 15는 이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관한 거였죠. 네. 지금은 구매 가격에 근거해서 재산세를 책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주민 발의안 15는 이걸 구매가가 아닌 이 시장 가치, 그러니까 현 시세에 근거해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사정액을 변경함으로써 공립학교, 또 커뮤니티 컬리지, 그리고 로컬 정부 서비스를 위한 자금 지원을 증가하자는 거였죠. 근데 이 주민 발의안 15는 반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반대가 51.7%였고요. 찬성이 48.3%입니다. 그래서 3.4% 차이로 반대가 많은 건데요. 그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에 남은 개표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게 뒤집어져서 통과된다면 이 테넌트들한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네. 이 또 다른 부동산 재산세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게 주민 발의안 19번이 있는데, 네, 이건 55살 이상 네. 주택 소유주에게 해당하는 거죠. 만 55살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 산불이나 이 재산 피해자인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지의 과세 기준을 대체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크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전에 산 주택은 그 구매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이사 가려고 하면 웬만해선 더 높은 재산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집을 구입한 경우 이사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데요. 나이 든 주민들은 주택 규모를 줄여서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하고요. 네. 주택 부족 현상은 심해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55살 이상 장애인 또 산불 등 그런 재난재해 피해자들은 실거주지의 과세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거나 또는 감면된 수준의 재산세를 적용해 주자는 게 이 주민 발의안 19입니다. 네. 이 주민 발의안 19는 찬성이 더 많습니다. 찬성 51.5%, 반대 48.5%입니다. 근데 역시 보면 3% 차이에 불과해서 통과됐다고 말씀드리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네. 다음도 부동산 관련 주민 발의안인데요. 이 렌트 컨트롤과 관련된 주민 발의안 21번이 있었습니다. 네, 주민 발의안 21은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 로컬 정부가 렌트비 통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로컬 정부가 15년 이상 된 거주용 건물을 대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게 되면 3년 동안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15%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건물주에겐 좀 불리하고 세입자에겐 유리한 발의안이었습니다. 네. 이 주민 발의안 21은 부결됐습니다. 반대 59.8%, 찬성 40.2%. 이렇게 반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편 투표 등 남은 표 다 집계한다 하더라도 뒤집혀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부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이것 캘리포니아주 이 주민 발의안인데, 바로 이 우버 같은 이 리프트 같은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자라는 주민 발의안 22번입니다. 네,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과됐습니다. 네. 우버 등 앱 기반 운송, 배송업체 소속 운전자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안 AB5에서 면제시키자는 내용이었죠. 즉 우버 운전자를 정규직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민 발의안 22는 찬성 58.4%, 반대 41.6%로 16.8%차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개봉 표를 집계하더라도 이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과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 발의안
부결되면 사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와 리프트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그렇죠. 또 영업하더라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선 주민들에게 이런 점 강조하면서 네. 엄청나게 찬성 캠페인 벌였는데요. 네. 끝내 통과돼서 지금처럼 서비스 계속되겠습니다. 네. 이 찬성 캠페인 참 굉장히 심하게 하더라고요. 많이 보였죠. 네, 돈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네. 통과가 됐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소수계 우대 정책, 이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을 얘기했던 주민 발의안 16번. 이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지금 반대표가 10% 이상 차이로 더 많습니다. 네. 공공교육, 공공고용, 또 공공계약 결정 시 다양성을 결정 요인에 포함시키는 걸 허용하는 주민 발의안 16. 지금까지 반대 56.1%고요. 찬성이 43.9%입니다. 12.2% 차이로 반대표가 많긴 한데 그래서 부결될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 부결이다 이렇게 확신하진 못하더라고요. 네.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뭐 부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의견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17살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라는 주민 발의안 18번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만 18살 이상이 돼야 투표권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주민 발의안 18은 만 17살 주민이 다음 총선거까지 만 18살이 되거나 달리 투표할 자격이 있게 된다면 예비선거와 특별선거에서 투표하는 걸 허용하도록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즉 11월 결선에 앞서서 18살이 되는 17살한테는 유권자 등록 자격을 부여해서 결선에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네. 반대 55.1%, 찬성 44.9%였습니다. 그래서 약 10% 차이로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거는 LA 카운티만의 이 표결을 보면은 LA 카운티에서는 찬성이 더 많은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결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 주민 발의안 20번입니다. 이 범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한인들에게도 관심이 상당히 큰 그런 주민 발의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는 경범죄로만 취급되고 있는 그런 특정 범죄에 대해서 중범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승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절도를 포함한 일부 재산 관련 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비폭력 범죄로 간주되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할 수 없게끔 제한을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 재소자들 너무 많다 해서 한때 재소자 줄이려고 노력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억하죠. 뭐 사기나 좀도둑 같은 그런 비폭력, 네. 경범죄는 형량을 낮춰주는 발의안을 통과시켰었고요. 재산범죄도 그 규모가 $950 미만이면 실형을 면제받고 뭐 그럴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이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선 계속 잡았던 좀도둑한테 같은 그 좀도둑한테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까지 나타났고요. 근데 이 주민 발의안 20은 $250에서 $950 사이 절도범들도 최고 3년 수감시키고요. 네. DNA까지 수집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업주들은 특히나 이게 통과되길 바랐을 텐데요. 네,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네. 찬성 37.7%, 반대 62.3%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차이 보이면서 주민 발의안 20 부결됐습니다. 네. 또 범죄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주민 발의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보석금과 관련된 주민 발의안 25번인데요. 네, 주민 발의안 25는 이 보석금 제도를 공공안전 그리고 도주 위험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과 같은 보석금 제도는 폐지하자는 거예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석금 폐지안이 사실 2008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됐었습니다. 돈 있으면 내고 석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근데 보석금 업계 반발로 그 시행 여부를 올해 2020년 올해 그러니까 11월 결선에서 주민들에게 묻기로 했고요. 그렇게 이번 발의안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범죄 이력 기준에 따라서 저위험, 중간 정도 위험, 고위험, 범주로 이렇게 분류하고요. 위험 분석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는 보석금 없이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재판 전에 구금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한다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범죄로 기소된 용의자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 12시간 이내에 석방될 수 있고 판사는 고위험 범죄자와 시스템의 모든 수감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이 주민 발의안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주민 발의안 25, 반대가 지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반대 55.4%, 찬성 44.6%,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나머지 주민 발의안들도 통과 여부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공채를 승인하는 주민 발의안 14, 찬성 51%대 반대 49%입니다. 그리고 징역 형기를 마친 후에 투표할 권리를 복원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17은 통과됐습니다. 찬성 59% 반대 41%였습니다. 그다음 신장 투석 진료소에 대한 주정부 규정을 가하는 이 전문 의료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주민 발의안 23 부결됐습니다. 네. 찬성 36% 반대 64%로 부결됐고요. 그리고 주민 발의안 24는 이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비즈니스의 개인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요.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정, 그리고 비즈니스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 보호국도 설립하고요. 네, 이 주민 발의안 24는 현재로선 찬성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찬성 56%대 반대 44%입니다. 네. 이 미국에서 투표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주민 발의안들이 이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투표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주민 발의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투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딱 보면 투표지에 도장 가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그렇죠. 사람 뭐 있을 때. 네네. 여기는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이 투표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공부를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